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산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하고 요즘 또 시험 기간에 또 임박했어, 그치? 임박해서 이제 또 힘들어서 이 강좌 못 나온 학생들 일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끝까지 지금 와서 이 수업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는 건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신념으로 앉아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자, 왔다면 힘내서 해야지요. 정말 금쪽 같은 시간 내서 와준 거잖아. 나 알아. 그런 심정으로 왔는데 와서 졸고 있으면 얼마나 아까워. 그러니까 정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오늘도 듣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배지 선생님한테 세뇌가 된다. 나 이거 약간의 세뇌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돼, 얘들아. 이 세뇌를 하기 위한 수업 맞아요. 왜냐면 아는 작품을 너희가 대응할 게 아니라는 거지. 수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야를 세뇌받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은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쯤부터는 뭔가 조금 문제가 좀 쉬운데? 라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순간에는 야, 그 이제 재밌다. 아무 지문이나 줘봐. 됐어. 그냥 내가 풀어. 뭐 무슨 지문이건 뭐. 이런 감정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하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선 교재를 잠깐만 펴봐 주시면 원래 교재 진도상으로는 자체로는 58페이지의 임철호 작품이어야 되는데 오늘 제 4강제가 그런데 제가 잠깐 순서 좀 바꿀게요. 왜냐하면 이 임철호 작품이 아는 학생들이 좀 있어. 내가 그동안 수업했던 그 순서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물론 이 지문이 그렇다기보다 그런 학생들이 좀 일부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낯선 작품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자, 64페이지를 펴니다. 채만식의 명일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10번이야. 채만식 순서만 바꿀 거야. 걱정하지 마. 안 하지 않아요. 자, 준비하시고 자, 하던 대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시간 내에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내가 시간 내에 풀으려고 노력하는 그 열정과 그 노력이 나한테 체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멍하니 있지 마. 제가 직접 여러분들 얼굴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믿습니다. 집중해서 푸세요. 자, 준비하시고요. 자, 시작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항상 문제 먼저 보는 거 잊지 마시고 문제를 먼저 보는 이유는 알고 있잖아. 어차피 문제를 다 외우고 출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빨리 풀 수 있는 것,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야 지문을 빨리 읽어내니까. 그리고 나서 지문을 빨리 읽어가면서 문제를 풀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훈련이 고도로 되어 있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 나 같은 뭐 저는 뭐 훈련을 한다기보단 뭐 이미 너무 많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 가서 이렇게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 수 있으면 푼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됐건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어떤 방법이건 간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시고 그래서 문제 먼저 볼게요. 자, 1번을 보니까 서술상 특징 문제네요. 그렇죠. 항상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 생각을 해야 돼. 물론 요즘은 서술상 특징 문제를 막 이렇게 대놓고 나오기보다는 주되게 그 줄거리 문제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는 있지만 왜냐하면 지문도 어렵고 그렇지만 어찌됐건 한 문제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고전과 현대 산문을 합쳐서 그랬을 때 이런 서술상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겠구나. 다 완벽히 외우진 못하죠. 하지만 대충 이런 장면일 거야를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 1번 공간 배경이 나오는데 막 감각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느냐 막 그 공간 배경이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아니면 빈번한 장면 전환 여기 초점 개념 하나만 들어갑니다. 장면이 전환이 된다는 건 얘들아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공간 장면이 나오다가 이야기가 나오다가 B라는 공간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장면이 전환된 것은 두 번이라고 보면 안 되죠. 전환 자체는 한 번 나온 거거든. 1회 한 번 전환된 거거든요. 그러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빈번하다라고 하는 게 왜 감각적 현대시에서도 우리가 표현상 특징을 할 때 빈번한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뭐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얘들아 빈번하다라고 하는 횟수는 너무 달라 사람마다 그렇잖아. 100번은 돼야 빈번한 거지 뭐 그까이 거 뭐 그 10번이 뭐 빈번한 건가 일 수도 있지만 아니 2번, 3번이면 빈번한 거지. 왜냐면 난 한 번도 용납할 수가 없어. 그게 무엇이든 관점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빈번하다라고 하는 횟수가 명확하게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할 때 국어 개념에서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렇다는 건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아이들의 논란을 잠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그냥 이상은 다 빈번하다고 봐야 돼.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개념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 때 너희가 쉽게 그냥 판단해서 할 수 있게 제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그냥 2번 이상 빈번하다고 봐라. 물론 2번 이상을 문제로 내지도 않아. 출제자 선생님들도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번, 2번 이상은 돼야만 뭐 3번 내뭐 이래야만 빈번하다는 표현을 쓰시지만 뭐가 어찌됐건 너희들은 2번 이상이면 빈번하다라고 우길 수 있기 때문에 2번을 본다라고 하는 건 최소 이 정도는 바뀌어야지요.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지? 이거 최소. 근데 이 정도도 장면 전단이 빈번하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2번 이상은 본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A에서 B 이거를 2개로 보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장면 전환 자체는 한 번 됐기 때문에 요거는 빈번한 장면 전환이 아니죠. 됐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라는 소리야. 자, 3번째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과거 회상 장면이 있느냐 친근감 주는 말투가 있느냐. 자, 5번 선지를 봅니다. 제가 매번 서술상 특징은 나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빠르지? 마음이 급한가? 자, 서술상 특징은요. 답이 될 만한 게 사실 몇 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나처럼 아까도 좀 고도의 훈련이 된 사람들은 쭉 보다 보면 아유 조고겠다가 있어요. 예를 들면 5번 굉장히 유력하죠. 왜냐면 잘 봐. 여러분들 요 선지가 자칫 여러분이 내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강조를 했던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어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는 거지? 왜냐면 그거 요즘 뜨는 선지고 잘 나와 라고 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특정한 혹은 한 인물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특정한 인물의 시각에서 혹은 그 인물의 관점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 유행 기억하지? 뭐 기억하지란 표현 어울리지 않아. 기억 못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얘들아. 정말 너무나 빈번하고 유력한 선지요.
요거 얘기하면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이 나오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래 전지적 작가 시점을 얘기하는 건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함은 서술자가 모든 인물의 심리를 다 알고 서술해야 돼. 그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런데 약간 제한이 되어서 모든 인물 아니요. 한 인물만. 한 인물의 내면만 서술하고 한 인물의 생각만 서술하고 다른 인물들의 내면이나 혹은 사고는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선지를 쓰는 거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선지가 나오면 얘들아 지문을 잘 읽어봐서 한 인물의 심리만 나오면 오케이 네 맞아요 라고 대답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3인칭에서. 됐지? 그렇게 초점을 잡는 게 이 선지였어. 그래서 오로지 한 인물의 심리와 내면이 나오면 오케이, 예, 네, 맞습니다 라고 보는 선지고 잘 나와 라고 했는데 지금 5번 선지를 한 번만 봐주세요. 얘는 아주 미묘하게 다른 말이야. 그래서 선지 보는 그래서 너희가 이런 거 배우는 거야. 혼자 공부하면 그게 힘드는 거죠. 구별해내기가. 잘 들어. 특정한 인물을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잘 봅니다.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됐어요? 그 사건을 서술해서요. 모든 소설은 다 사건 서술이지요. 그래서 그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내면 드러내는 거 있을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심리가 나와 있으면 이건 너무나 뻔한 거. 그런데 보셨어요?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했지. 그 인물의 관점에서 시각에서 라는 표현이 아니야. 그 인물의 시각에서 한 인물의 시각에서만 한 인물의 시각과 관점과 내면만 보여주겠다. 이 선지하고는 아주 살짝 다른 표현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중심되는 인물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야기 사건이 서술되는데 주로 그 사람 이야기야. 주로 중심이야 인물이 있어. 이 내용이거든. 아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 지문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사실은 웬만한 소설 다 그렇죠. 사실 그래요. 그럴 거 아니야. 전혀 작가 시점인데 물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인물 얘기 나오고 이 인물 나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주인공이 있고 있잖아. 그리고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대부분 한 장면이나 두 장면을 보여줄 때 주된 인물이 있죠. 사실은 그 인물을 중심 읽어보셨어요? 범수의 사고 중심으로 범수의 인물의 중심으로 이야기 이끌어가고 있는 거 보셨어요? 사실 아내의 심리도 살짝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대하는 선지는 이 선지인데 범수라는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는 거 명백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까 첫 스타트 했던 얘기 기억해? 아유 웬만하면 이게 답이겠다 라는 선지죠. 웬만하면 5번이 그렇거든요. 웬만한 전지적 작가 시점 5번 같죠 사실.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5번 선지를 보는 순간 사실은 여러분들 살짝 마음을 가고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읽어가면서 5번 선지 생각하고 혹은 아까 느꼈던 역순행적 이거 과거의 상 있나? 혹은 장면 전환이 이렇게 자꾸 바뀌나?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읽어보셔서 알지만 장면 전환이랑 이런 게 바뀌지 않고 과거 해상이 없기 때문에 거의 5번 유력하다라고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로 범수를 중심으로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5번입니다 라고 체크가 가능한 읽다 보면 5번일 거야 라고 나올 겁니다. 됐죠? 이렇게 서술형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정말로 나중에는 너희도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막판에 고3 이제 막판 가고 이러면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거야. 그리고 혼자 푸는 거 도움되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서 혼자 푸는 거예요. 둘이 앉아서 같이 풀란 소리가 아니라 내가 풀고 나서 내가 뭐가 맹점이었고 뭐가 잘못됐고 문제풀이를 들으면서 내가 그때 맞아 선생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자꾸 깨우치고 교정하고 바꾸시고 습관화 만들고 이게 문제 푸는 방법론이고요. 그걸 많이 하면 나중에 답이 보인다니까. 문학은 답이 보여요. 이번 올해 수능 어려웠다 하지만 난 답이 보이던데 선생님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3 만점 가면 보일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갈게요.
자, 이제 답은 5번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1번은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봤다 치고 아직 답을 못 찾았다 치지만 어쨌든 치고 자, 2번, 3번을 위해서 보기 줬잖아. 자, 보기를 보고 문제 푸는 거 연습 때문에 제가 보기 다시 한 번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기 좀 봐주세요. 항상 보기는 주요하니까 꼼꼼하게 천천히 읽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읽었다라고 치자. 자, 읽겠습니다. 최면식의 명일은요. 명일은 이제 내일이라는 뜻인데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취업도 하지 못한 채 급기야 도적질까지 하려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 계층의 무기력한 삶을 풍자하고 있다. 끝났죠. 식민지 현실 얘기 끝났어요. 일제강점기 소설 뻔하잖아 얘들아. 일제강점기에 너무나 못 먹고 못 사는 가난한 현실? 일제강점기에 지주가 있고 소작인이 있어요. 그래서 소작농들의 비참한 현실? 그래서 이주를 해요. 이 내 땅, 내 터를 버리고 그냥 북쪽으로 이주를 해요. 주로 이런 내용? 아니면 이런 내용이죠. 식민지 현실에 지식인들이요. 공부를 한다고 했어. 그리고 깨우침이 있어요. 있지만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당장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먹고 살고 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없어. 그래서 너무나 무기력해 이런 얘기기도 하지만 보통 다른 소설에서는 그것도 있지만 뭐 어쨌든 사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회의 현실의 모순, 일제강점기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요. 그런 모순을 깨우침이 있다는 그나마 좀 공부 좀 했고 깨우침이 있다는 지식인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에 대한 어떤 자괴감 혹은 자조적인 의식 혹은 고뇌를 주로 그리죠. 이 소설 그래서 읽는 순간 그런 거야? 뻔하지. 자, 그런 소설들의 특징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런 소설들의 특징 동그라미일까 세모일까 분위기가 세모지요. 당연한 거 아니야 얘들아? 심지어 지식인의 고뇌 운운했으면 고뇌 했으면 이제 이 작품은 이런 내용 끝난 내용이잖아.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줄거리를 우리는 보고 줄거리를 보고 읽을 거긴 하지만 읽어야죠. 안 읽고 문제를 꼭 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틀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렇게 뻔하구나. 가서 내 머릿속에는 이미 이 작품은 어떤 건지 알겠어. 였고요. 그거에 맞추어서 가서 부분 필요한 것만 뽑아도 문제는 사실은 금방 풀리거든요. 이런 소설 편하지. 왜 세모일 거거든. 계속 가봐요. 자, 뒤에 그래서 이런 계층의 무기력한 삶, 그래서 고뇌도 있지만 삶 자체가 무기력하죠. 그것을 비판, 풍자하고 싶다. 자, 제가 굳이 여기에다가 풍자라는 단어까지 굳이 쓴 이유 바로 채만식 소설의 특징, 대표적인 특징이잖아. 채만식의 모든 소설은요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일제강점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속에 무기력한 지식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사회 현실에 그러니까 동조하는 그런 좀 어리석은 인물들에 대한 그런 풍자가 대부분의 소설의 내용이라는 건 잘 알고 있는 거지. 자, 어찌됐건 이 소설도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소설입니다만 뭐 익숙하거나 안 익숙하거나 우리 문제 푸는 데는 상관없잖아. 자, 계속 그래서 뒤에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아내와 날 이게 줄거리겠네요. 줄거리 내용을 보면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는 아내가 나올 것이고 주인공인 범수가 아들을 공장에 보내려고 하는 것은 공장은 교육이 아니죠. 기술이죠. 기술. 말 그대로 식민지 시대의 교육의 무가치함에 대한 지식인의 고뇌와 현실 인식에 반영된 결과랍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어쨌든 교육은 무가치해 혹은 식민지 현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부정적인 내용이 서술되겠구나를 우리 머릿속에 줬어요. 자, 이걸 읽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풀기 전에 하나 더요.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보는데 3번에 보면 보기가 또 있거든요. 자, 3번에 보면서 우리는 아주 많은 힌트를 얻습니다. 자, 보세요. 3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내용이 적혀지긴 하는데 공간을 나누어서 공간 A와 자, 지금 나 얘들아 뭐 하는지 알고 있지? 이 수업 특징 알고 듣고 있는 거 맞죠? 자, 문제 푸는 능력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자, 문제 푸는 방법론 계속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중이야. 자, 보니까 공간 A와 공간 B로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공간 A에서는 금은방 하고요. 금은상이라고 여기 나왔으니까 거리 하고요. 그 다음에 범수네 집으로 나올 건데 여기서는 범수의 갈등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범수가 혼자 갈등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럴 때 내적 갈등이라고 하겠죠. 범수가 갈등하는 내용이 뭘 것 같아 얘들아? 아직 안 읽어봤어.
그러니까 너희가 지문 아직 안 읽었어. 그래도 알 수 있는데. 우리 줄거리 그래서 보기 괜히 읽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런 내용이겠지 뭐. 식민지 현실에 대한 그러한 무기력함, 지식인으로서 뭐 이런 내용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범수의 내적 갈등. 자, 뒤에는 범수와 영주의 갈등. 영주가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찍어볼까요? 아직 지문 안 읽었다라는 전제하에 안 할 겁니다. 왜? 줄거리에서 아까 2번 보기 줄거리 있었잖아. 그 줄거리 왜 주는데 얘들아? 위에 지문하고 아주 그냥 밀접하게 연관된 보기 줄거리 주는 거야. 그거 보고 풀래매. 그거 보고 풀라고 보기 준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한테 주어진 지문과 아주 밀접할 거예요. 거기에 아내밖에 안 나왔는데 뭐. 그러니 범수와 영주, 아마 영주가 아내일 겁니다. 어찌됐든 둘 사이의 갈등이니까 외적 갈등이죠. 자, 저 질문 들어갈게요. 어떤 갈등일까? 너희 소설을 안 읽었다는 전제야. 애도 맞출 수 있죠. 보기 괜히 준 거 아니니까. 아, 그 갈등 뭔지 알겠어. 정확하게 이 글의 큰 줄거리이자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이쪽으로 갈게요. 줄거리이자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두 갈등이야. 아내는 나 지문 안 읽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여기 없는데도 나 얘기하고 있다? 왜? 아까 보기에 있었으니까. 아내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교육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범수는 아니야. 교육이라고 하는 건 무가치한 거야. 그래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 기술이나 배우자. 공장. 그렇게 지문에 있었을걸요? 아, 이런 내용이겠구나. 왜 몰라? 하나 더 들어가요, 팁. 자, 이제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지문을 읽을 건데, 자, 하나 더 팁 들어갈까요? 자, 보셨습니까? 공간 A와 공간 B였다는 거. 과연 장면 변화 전환이 빈번할까요? 모든 건 다 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 이런 팁을 안 주고 싶어도 안 줄 수가 없어. 출제자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선지에 다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보면서 그런 팁을 갖는 거, 팁을 보는 것도 연습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보자마자 툭툭 보이겠어? 그것도 연습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문제 풀면서 이런 걸 보는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문을 살짝 보시면 아시지만 장면 전환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지문을 살짝 보시면 아시지만 쭉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중략이 한 번 있어요. 그 중략이 여길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니 대부분의 소설을 중략을 해놨다면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야죠. 그러니 너희는 읽을 때 앞부분은 이런 내용, 자 뒷부분은 이런 내용 생각하고 읽으시면 훨씬 편하겠지. 이 작품 여러분들 낯선 작품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용 다 알았어요. 사실 지문은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읽으셔도 돼요. 이런 거야.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 맞고요. 범수의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서술되고요. 자, 2번 풀고 갈게요. 자, 지문 아직 안 읽었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이제 처음 얘기했던 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쭉 지문을 읽고 최대한 해당되는 게 아마 기억, 니은이었을 건가요? 그러면 거기까지 문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 또 여기까지 쭉 읽고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미은 확인하고 쭉 읽었다는 건 줄거리가 파악됐다는 거고 파악된 속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푸셔도 되고 처음엔 그렇게 풀어야 되지만 익숙해지면 내가 그러잖아. 사실은 기억, 니은 뽑아서 그 앞뒤만 봐도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만 읽어볼까요? 자, 기억만 읽겠습니다. 기억이 뭐였냐면 기억이 보통 학교부터 쳐서 대학까지 16년이나 공부한 것이 공부를 많이 했네요. 교육이죠 이게. 조그마한 금비녀 한 개를 감쪽같이 숨기는 기술을 배우니 만도 못해요. 어머 세상에 교육이 금비녀 하나 숨기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몰랐다 손 치더라도 아마 도적질일 겁니다. 보기 있었어요. 이게 도둑질 하는 것만도 어머 그것보다도 못해. 이렇게 무가치할 수가. 아까 보기 내용을 조건으로 한다면 자 1번 읽을게요. 지식이 무가치하다는 인물의 생각이죠. 그 생각을 통해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는 보기 말을 그대로 뽑은 거라서 네 맞습니다. 보기에서 그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맞고요. 앞에 지식이 무가치하다는 인물의 생각은 기억의 내용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맞고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맨 마지막 답이니까 미음을 볼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너희가 이제 받다 쳐. 자, 맨 마지막 미음을 보겠습니다. 종태를 데리고 나간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범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두고 보자. 네 방침이 옳은지 내 방침이 옳은지 아내를 보면서 중얼거렸으니까 여기서의 네 방침할 때의 너는 아내일 테고 내 방침은 범수이겠지요. 방침 위에 지문 안 읽어도 알아. 아내는 교육. 범수는 아니 교육 아니. 그래서 맨 뒤에 보시면 범수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앞뒤를 더 보는 거 매우 좋은 방법이죠. 종석이를 데리고 서비스 공장으로 찾아갔죠. 자, 공장을 보내겠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자, 미음 5번 선지 봅니다. 자신의 방침이 옳다고 여기는 인물의 모습까지는 맞아요. 맞죠?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두고 보자라는 것은 두고 보자.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네가 옳을 걸? 이런 사람이 어딨니? 그치? 네가 옳을 거야. 두고 봐. 이럴 사람이 어딨어요. 내가 옳지라는 생각이니까 자신의 방침이 옳다고 생각하는 인물의 생각이 맞죠. 여기까지는 맞지만 앞뒤 문맥상 뒤에 공장을 데리고 나간다는 것은 교육은 무가치에 물론 줬어요. 보기에서. 보기에 줬으니까 우리는 뒤에 안 봐도 되는 선지지만 뭐 맞아 떨어졌어요.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거 맞아.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육의 무가치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념은 말이 안 되잖아. 공장 가고 있으면서. 무가치함을 끝까지 인정하는 모습이죠. 그치? 그러니까 정답 5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라는 소리. 자, 마지막 3번 들어갈게요. 뭐 이렇게 갈등 구조가 나와 있어. 자, 하나씩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A 읽고 B 읽었다면 사실은 3번 문제 금방 풀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도 제가 우리는 이제 보기를 너무나 철저하게 내용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 보고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 1번 선지, 공간 A와 B에서의 갈등은 사회 현실과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 얘기로 출발점으로 이 소설이 진행되는 거예요 라고 보기에서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그런데 3번 볼게요. 공간 A의 갈등이 공간 B의 갈등으로 전환되면서 범수는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외적 갈등으로 전환되면서 범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다. 이게 정체성을 회복하는 소설입니까? 고뇌하는 소설일 텐데. 보기 무시하면 안 돼요. 보기 조건 괜히 주는 거 아니야. 설사 지문을 안 읽었다 소치더라도 읽으면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게 아니야. 왜냐면 내적 갈등 속에 그런 내용이잖아. 저 지문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빈이 훔치려고 했는데 훔치지조차 못했어. 도적질 하지 못했어. 그런 내적 갈등. 그리고 와서 아들이 두부를 훔쳐먹은 걸 보면서 넌 아빠보다 낫구나 라고 했지만 그게 정말 낫다는 뜻이야. 자기는 훔치지 못했지만 얘는 두부를 훔치기라도 했잖아. 이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니. 내적 가능. 그러니까 교육은 다 필요 없어까지 자주적으로 생각을 할 정도라면 이게 정체성 회복과 그거하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데다가 소설 줄거리 읽었을 때도 읽지 않아도 보기 조건에서 준 건 이 조건밖에 없었어요. 만약 정말 극복하고 뭔가 회복하고 뭔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는 소설이라면 그런 조건도 보기에 있었을 것이다. 됐죠? 네. 고뇌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교육은 무가치해라는 그런 사실 교육이 무가치하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은 발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으로 멘트가 마무리된다는 건 세모야 이 소설은 세모로 끝날 거야 세모적인 이야기야 이기 때문에 사실은 긍정적인 이야기. 아까 2번에 5번도 마찬가지잖아. 뭔가 무가치함을 극복해낼 거야. 의지적이야. 정체성 회복 뭐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보기만 봐도 보는 순간 3번 체크했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무조건 찍듯이 문제를 풀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그 부분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확인이란 절차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1번, 2번 다 풀고 문제를 여러분이 풀 때 혹은 4개 문항 중에 1, 2, 3번 다 풀었는데 한 문제가 남았어. 그럼 정말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그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만 좀 빠르게 긁어내려서 읽을 수 있거든. 빠르게 읽어내리는 것과 줄거리와 내용 자체를 몰라서 천천히 읽으면서 얘가 누구야? 어머 이 대사가 잠깐만 이게 뭐야? 이렇게 읽는 거하고는 시간이 차이가 나잖아. 우리 시간 싸움이요. 이번 올해 수능 보셨죠?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하는 거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고뇌하는 소설이었거든요. 자, 이 소설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원래는 이제 이 중요한 소설 같은 경우 채만식 소설이어서 제가 이제 줄거리를 좀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사실 줄거리가 다 나와 버렸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범수가 사실은 정말로
원래 범수는 이제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거든.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는 아내는 고등교육까지 마치고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범수가 참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그러니까 무기력한 지식인인 거지. 자식들 가정을 먹여 살리지도 못해. 왜 취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배웠으면 뭐해. 유학까지 갔다 왔으면 뭐해요. 좋은 학력이 있으면 뭐해. 취직을 못해서 굶고 있는데 자식이 두부를 도둑질한 것도 굶어서거든. 근데 이제 그 도둑질하기 이전이 요 공간 A 요 부분인데 줄거리가 거의 대부분 요게 전부거든요. 공간 A인데 범수가 사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도둑질을 하려고 해. 거기 왜 첫 대사가 왜 금비녀를 빼서 왜 기회를 노린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가락지하고. 하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조적인 생각 같은 거를 하면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니은을 잠깐 봐주시면 스스로가 아 내가 왜 도둑질 하려고 했지? 라고 했다가도 그러나 니은 봐주세요.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한 거라죠. 도둑질이 하는 것이 왜 나빠? 사실 나쁘죠. 나쁜데 그냥 갈등을 하는 거야. 아니야 도둑질은 나빠하지 마 하다가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자기 또 다른 자신과 싸우는 거지. 이게 완벽한 내적 갈등이잖아. 도둑질이 왜 나빠? 뭐 자기로서도 뭐 왜 나쁜지 뭐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좀 뭔가 더러운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하면 안 돼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왜냐하면 너무 굶고 사니까. 그런데 결국은 자식이 도둑질하는 것까지 보게 되면서 아 그래 교육 같은 건 하지도 마. 공장 보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식인의 고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긴 작품 아니거든요. 요 작품 요 정도. 혹시라도 그래서 이게 EBS에 나온다는 건 뭐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제 올해를 얘기하는 거야. 수능에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나오거나 하면 아 이런 내용이었지를 알고 대응하면 훨씬 문제 푸는데 속도가 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만식 작품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문 어디 들어갈 거냐면 이문구의 우리 동네 이씨. 제가 요거 볼게요. 여기 문항이 5분 드릴게요. 문제가 네 문항인가 그럴까?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자, 준비하시고 스스로 풉니다. 졸지 말자. 혹시 졸아요? 네, 눈 뜨고 시작하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볼까요? 다 잘 푸셨습니까? 이게 살짝 내가 항상 시간을 촉박하게 주니까 살짝 시간이 모자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어차피 우리는 시간을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먼 미래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뭐 이제는 이제 1년도 안 남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그걸 맞춰간다 생각하고 그래서 실전이 중요한 거야. 자, 실전 때 연습을 하시고요. 자, 우리 이제 실전처럼 좀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항상 문제 먼저. 자, 서술상 특징이 딱히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부분이 막 서술상 특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씩 개념을 넣어가지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뭐 사실 이게 서술상 특징이냐 아니냐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라지 A 부분을 잘 읽고 그것 그대로 답하고 있는 걸 고르세요. 왜냐면 적절한 거니까. 사실 이런 문제, 1번 문제라든가 2번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인 것 알고 있지요? 뭐 나는 항상 가장 쉬운 문제래. 이런 문제는 가장 쉬운 문제고 이런 문제가 이 영역이 제일 쉽고 막 저 영역이. 근데 사실 저는 소설이 가장 쉽고요. 현대시가 제일 쉽던가. 아니야, 이제 고전시도 꽤 쉬워요. 뭐 이렇게 문학은 다 쉽대 계속. 내가 문학을 가르치니까. 근데 뭐 어찌 됐건 라지 A, 라지 B 문제가 1번, 2번 문제가 왜 쉽냐면 요만큼을 줬잖아. 사실 소설이라고 하는 건 학습법 알고 있지? 기본 기조가 전체 줄거리를 찾게 쓰이기 때문에 지문 우리 이 지문만 봐도 알겠지만 3페이지, 4페이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교재 우리 교재에는 이제 크게 벌려 있으니까. 보통 시험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길게 해서 조금 더 넘어가는 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지문을 쭉 읽어가면서 줄거리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면 얘는 부분을 줬잖아. 라제이 그러면 이렇게 준 거 이렇게 이 부분 가서 잘 읽고 이 부분의 내용을 아주 잘 표현한 거 사실 이거 연습하면 누구나 푸는 거거든요. 너무 쉽지요. 그래서 난 이런 문제가 가장 쉬운 거라고 생각해.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그 부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매번 하던 얘기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 지금 정말 미친 듯이 시간이 촉박한데 이 지문이 남았다면 우선 지문 전체를 읽고 문제를 푸는 건 포기하셔야죠. 라지 A 읽고 문제 풀고 라지 B 읽고 문제 풀고 보기 읽고 밑줄 찾아가면서 빨리 밑줄만 찾고 이런 대응 방식이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자 어찌됐든 라지 A 제가 이거 샘플처럼 보여드릴게요. 라지 A만 먼저 읽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더 있고 어차피 너희가 문제를 푸는 순서대로 한다면 원래는 라지 A, 라지 B 쉬운 문제다. 요번만 보고 풀어야지라는 마음가짐은 우선 같지만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서 4번의 보기를 보고 라지 A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는 하지요. 그리고 원래 순서는 그거지.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기 보고 그러면 들어갈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즉석 가도 되지만 어쨌든 보기를 보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작품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촌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났던 1970년대 우리나라 현실을 담고 있다. 뻔한 얘기다. 또 알고 있잖아요. 1970년대 여기다 쓸게요. 1970년대에 이 작품의 특징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를 하고 갈게요. 산업화 시대에 우리 농촌 경제가 어쨌든 농촌이 변화되었어요. 당연한 얘기잖아. 원래 우리 민족이 농촌 사회잖아요.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왜 농사를 지어서 모든 의식주, 모든 삶을 경제적인 것을 취했다면 이게 근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때가 산업화 시대에 대한 다 요약 정리만 합니다. 하면서 근대 문물이 들어오는 근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도시화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도시 쪽에 공장이 되고 뭔가 그동안 농사를 짓고 살았던 삶이라면 저쪽 삶에 대한 어떤 동경도 있고 또 그러면서 자본주의적인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되면서 그쪽으로 몰리면서 농촌 사회가 붕괴되는 거잖아. 일할 사람이 없어지면 당연히 붕괴지요.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적인 돈이면 다 된다라는 또 이런 인식 속에서 어찌됐건 계속 빚만 지는 농촌 생활의 모습이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심리까지도 변화되는 거잖아. 그동안은 공동체, 유대가 함께하고자라고 했다면 이게 이제 해체가 되면서 공동체적인 의식은 없어. 조금 더 개인적이고 혹은 심지어는 이기적으로 변해가면서 조금 더 자본주의 사회에 밀착되어 가는 게 농촌 사회에서도 나타나더라. 그 변화를 보여주고 싶어요 인 작품이고요. 말 나온 김에 가겠습니다. 자, 원래 이 작품
제목이 우리 동네 이씨야. EBS가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EBS의 우리 동네 이씨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황씨가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학교별 교과서가 다르지만 문학 작품에 우리 동네 황씨는 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연작 소설이거든. 알고 있지? 연작 소설로 제목 자체 앞에 부분은 연작 소설 중에 우리 동네하고 무모 씨가 붙는 거예요. 이씨냐, 황씨냐, 장씨냐, 조씨냐, 김씨냐, 뭐 최씨냐 이렇게 붙는 건데 어쨌든 그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름을 딱히 내지 않고 그냥 우리의 흔한 성이잖아. 김씨, 이씨 이렇게 흔한 성을 쓰는 이유는 우리 농촌에 살고 있는 꼭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씨성을 가진 김씨성을 가진 흔한 우리 농촌의 우리 농민들의 삶의 모습이야. 우리 농민들이 원래 이렇게 살았어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서민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힘겹게 그래서 70년대 이렇게 변화되는 속에서 살아나가고자 하는 모습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인물도 있고 긍정적인 인물도 있고 그거를 파헤치려고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물도 있고 이런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각양각색이 나오니까 그런 그 근본에서 여러분들은 줄거리를 파악하려고 하면 되는데 이 작품 지금 여기서는 이씨예요. 이씨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는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 시기 농촌 공동체에서는요. 공동체의 결속에 기여해온 풍습조차도 속물적 판단에 의해서 무력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어떤 풍속 같은 거 그러니까 공동체적 의식을 나타낼 수 있는 풍속 같은 것이 이제 와해되기 시작했다. 그러니 여기서 얘기하는 농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풍속이라든가 공동체적인 의식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해체되고 와해되기 시작했다를 보여주는 거고 좀 더 읽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민들은 근대적 문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호라든가 도시의 삶에 대한 무비판적인 동경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는 이런 근대 문물, 근대화 여기에 그냥 무조건적인 동경이라든가 선호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부분의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사회 현실의 변화에 대해서 성찰적인 비판보다는 무비판적인 추정이 우세했음도 드러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냥 무조건적인 추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쨌든 농촌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온 도시화에 대한 비판의식과 당대 정치 현실과 관련된 민족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소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수능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교 과정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거리 구조적인 작품들의 내용은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하잖아. 아까 좀 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의 고뇌를 얘기한다면 이번에는 뭐 산업화 시대의 농촌의 해체, 산업화 시대의 이기성을 보여주는 또 그러한 작품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내용이야. 뻔해를 생각을 하신다면 자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우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라지 A를 잠깐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전에는 먹던 김치 짠지에 진입국만 끓여놓고도요. 부를 만한 이면 나이 없이 부를 수 있었고요. 전에는 이 전에는 있잖아. 이럴 수 있었고요. 그리고 투가리에 우거지 지져서 간장 곁에 놓고 바라기에 시래기 묻혀서 장아찌 앞에 올린 상을 받더라도 허물한 적이 없었으나 시절도 시절 같았던 것이 어느새 옛말처럼 바뀌어버린 것이었다. 이미 내용 나왔죠. 내용을 잘 정리해봐. 그래야 여기에서 가장 유사한 선지를 골라낼 수 있는 거거든. 뭐 대충만 읽어도 알지만 되게 소박했네 음식들이. 음식 자체가 막 비싼 음식들은 아니잖아 얘들아. 전에는 되게 소박했었는데 중요한 거 밑줄 그세요. 옛날처럼 바뀌어버린 것이었다. 자 바뀌었지요. 자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밑에 봅니다. 사람들은 미역국에 고깃점만 드물어도 눈치 봐요. 그러니까 고기가 좀 충분하고 동태찌개도 물태로 끓인 게 아니면 쳐다보기를 꺼렸으면 반드시 울긋불긋한 과일 접시가 보여야만 뭔가 차린 듯한 울긋불긋한 과일 하려면 어쨌든 돈이죠. 뭔가 위에보다는 소박 같지 않고 뭔가 화려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화려하거나 아니면 고기 이러는 거니까 뭔가 푸짐한 혹은 돈이 들어간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된 소박한 거하고 반대의 의미잖아요. 바뀌었어요가 주된 내용이잖아.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설사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했다 손치더라도 바뀌었어요는 인지를 했잖아. 그렇다면 그와 유사한 선지를 고르세요. 자, 보니 1번 뭔가 인식을 개선하려는 내용 같은 건 아니고 이랬다 이었지요. 자, 2번 봅니다. 공간이동 아예 없었고요.
3번 봅니다.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대비하여서 맞는데 우선은 바뀌었으니까 대비는 맞을 것이고요.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 태도. 그렇죠. 네, 비판적. 전에는 이랬는데 요즘은 이렇다가 비판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겠지. 설사. 이게 꼭 비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 수는 있어요. 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까 보기를 봤던 학생이라면 지금 이게 비판하는 거구나 맞았을 거고 두 번째 그래도 모르겠어.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전에는 이랬지만 아우 요즘은 아우 뭔가 잔치하려면 요 정도 해줘야지 사람들이 됐어. 이런 긍정적인 인식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뒤에 부분 읽으셔야지요. 혹은 앞에 부분 읽을까요? 그 무엇이 됐던 내가 근거를 찾을 때까지 앞쪽 혹은 뒤쪽을 찾아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아마 앞쪽에도 있었을걸요? 아무리 연기 변하듯 하는 세상이기로 아무리 이 변하기가 진짜 이렇게 되면 세상이기로 이렇게 된다는 건 이건 부정적 표현이죠. 이 세태를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생각이잖아. 뭐 아니면 그 뒤에 그 중에서도요. 이렇게 바뀐 거 그 중에서도 우스운 건 있잖아. 술을 가리는 꼴이야. 됐잖아요. 이 정도면 부정적으로 보는 거 판단 되셨습니까? 그러니 비판하고 있는 거 맞지요.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 정확한 근거를 못 찾겠어요. 이면 앞뒤 봐라. 왜 그 부분만 보느냐. 밑줄 앞뒤 보는 거고 얘는 밑줄이 넓을 뿐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왜 전반적으로는 다 밑줄 문제고 전반적으로 국어의 문제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특징은 자꾸만 사고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비판일까가 아니라 앞뒤를 보는 것이다. 지문에 답 있어. 이게 제 수업 방식인 거 알고 있죠? 모든 답은 지문에 있어요. 저한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맨날 너희 뭐 질문하면 그거잖아.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얘들아. 자 보자. 그럼 여기에서 이 선지에서 이게 맞는 표현이야? 이러면 학생들 모두 어떻게 하는 줄 아니? 날 쳐다본다니까. 나한테 답이 없어요. 다 나 쳐다보면서 그 생각하는 모습.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국어학습의 가장 잘못된 점 내가 생각한다. 아니요. 내 사고를 느끼 아니거든요. 지문을 쳐다보세요. 이거 잊지 마. 수능 시험을 보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존재 조건입니다. 자, 어찌됐거나 그렇게 해서 문제를 1번의 답은 3번이겠네요. 뒷부분 뭐 4번의 현재형 지수는 아니고 과거형인 건 보기만 해도 보였을 것이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지 비니까 저 그냥 문제를 풀까요? 자, 라지 비만 읽어볼게요. 한번. 자, 읽겠습니다. 못된 숙회 동네에 댕김에 일만 저지른다고. 자, 이제 약간의 사투리가 있기 때문에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사투리를 모르는 학생들은 저도 사투리 잘 못하거든요. 유연하게 빠르게 읽지 못할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사투리가 있을 때는 핵심 잡으세요. 잠깐만. 못된 숙회 동네 댕김에 그러니까 다녀. 뭐 이럴 시간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핵심을 잡는데 어쨌든 못된 숙회가 일만 저지른다고 뒤에 관광 다녀 얻은 게 인심 발일 말뿐이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관광 다니는 게 인심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고요. 라고 탄식했지만 됐어요? 자, 여기 잠깐 여기 다 지우자. 얘들아. 지우고 지금 라지 비하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 요약해서 그 내용만 잘 정리하면 돼. 이게 라지 비 부분의 서술상 특징이나 말하기 방식이나를 물어볼 때도 있고요. 내용을 가장 정리한 것처럼 지금처럼 물어볼 때도 있는데 그게 무엇이든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건 줄거리라니까. 자, 어쨌든 못된 숙회가 일 저지른다고 그것처럼 관광 다니면서 인심을 버렸어요. 라는 부정적 표현을 하면서 어쨌든 탄식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혼자나 을에 돌아서서 혼자나 알게 중얼거렸을 뿐 하지만 이 탄식은 혼자만 중얼거렸을 뿐 대놓고 종주먹을 대가면서 가물콩 장마콩하고 간연할 수는 없었어요. 뒤에 뜻풀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 축에 빠져서 외톨이로 겉돌게 두려워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톨이로 그들 축 뭔가가 이렇게 주장하는 축 여기서 이제 관광을 자주 다니는 마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빠져서 외톨이가 될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덩달아 끌려 남이 하는 대로 이게 두려워서 그냥 남 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다녔어요. 내용 정리한 거잖아. 나 내용 정리했잖아. 어쨌든 탄식을 했다는 건 지금의 사태를 부정적으로 봐요. 하지만 그건 혼자만 할 뿐이야. 왜? 안 그러면 나 혼자 왕따 나가니까. 왕따 나간다는 소리잖아. 그게 두려워서 남 하는 대로 그냥 따라다녔어요. 이게 정리를 하셨다면 그냥 그대로 사실
저는 여러분들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나하고 계속 문제를 풀어왔으니까 1번과 2번을 틀렸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 쉬웠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일부 순간 잘못해서 체크한 학생들이 있을 거니까 내가 그 친구들 좀 무시하자는 소리가 아니야. 웬만하면 풀었을 거야. 왜냐면 이걸 하는 법을 아니까. 하지만 이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풀 때 약간 난이도가 높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이도가 높을수록 얘들아 지문을 보고 잘 정리해야 돼. 난이도가 높을수록 여러분들이 자꾸만 뇌사고를 놓으니까 틀린 거거든요. 이 문제를 혹시 틀렸다면, 틀린 학생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자기 사고를 넣었을 겁니다. 그거 놓치지 말란 뜻이야. 자, 그래서 이것과 가장 유사한 거, 나 지금 그냥 정리했잖아. 이것과 유사한 거 고릅니다. 자, 1번. 공동체가 극단적 대결로 치닫는 현실과 누가 대결을 극단적으로 하고 있니? 여기에. 심지어 쫓아가고 있는데. 2번. 이성적 비판과 감정적 대응이 혼재된 상황과 자정 능력이 상실된 공동체에서요. 뭔가 자정 능력이 상실됐다라든가 아니면 이성적 비판, 이게 감정적인 대응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기엔 비판을 이성적으로 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냥 혼자 생각인 것뿐이지요. 3번. 공동체에 만연한 부조리에 대한 인물의 비판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의 위선적인 뭔가 위선적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공동체 인물들의. 어쨌든 법 집행 운운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5번 봅니다.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지 5번은 아주 딱 떨어지는 선지였거든요. 공동체의 문제 상황에 대한 인물의 비판적 태도와 탄식하는 태도를 보여줬지요. 소신에 따라 살지 못하는 인물의 소심함, 소신에 따라 살지 못하고 남 하는 대로 쫓아갔죠. 그러니까 소신대로 못했죠. 그런 소심함? 네, 맞네요. 이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거 5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1, 2, 3, 4번 설사 살짝 3번 헷갈려요, 2번 헷갈려요. 그건 헷갈리는 거지만 5번은 똑 떨어지잖아. 똑 떨어지는 거 골라야지요. 2번도 좀 살짝 애매해서 애매한 거 왜 답으로 고르고 있어. 맞아? 자, 넘어갑니다. 3번. 기억에 담긴 리의 이 의도를 이해한 거요. 자, 기억 내용 잠깐 볼게요. 기억 자체만 놓고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일시성을 리씨로 고친 것이 그것이었다. 그는 먼저 문패부터 한글로 바꿔 달았어요. 요거 자체만 놓고 보면은 왜 이를 리로 바꿨는지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앞에를 보면 되죠. 자, 그로부터 쭉 앞으로 넘어가서 72페이지 지금 보고 있고요. 맨 위 제가 읽어볼게요. 어찌됐건 겁이 나서 시비하지는 못해요. 아까 이것처럼 뭐 이게 자기가 이제 뭔가 시비거리를 걸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무사람들과 억엽돼서 밑에 뜻풀이 있습니다. 같이 다 같이 함께 후덩거리기 싫었어요. 대놓고 비판은 하지 못해도요.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이제 또 다 같이 그렇게 살기가 싫어서 겉탈은 타고난 대로 질그릇일 수밖에 없을 망정. 그러니까 타고나게 질그릇처럼. 그러니까 질그릇이 막 그렇게 좋은 그릇이 아니거든. 그러니 그렇게 좋게 태어나진 않았죠. 예를 들어 타고난 농민일 뿐이거든요. 본인도 뭐 그렇게 잘나게 태어난 건 아니야. 하지만 정신을 차려가면서 살고자 했고 그런 태도를 남 앞에 보여주고 싶어. 나는 비록 내가 이렇게 태어난 인물이지만 비록 이런 일밖에 못하고 살지만 나 그래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고 있고 나 긍정적인 인물이야를 보여주고도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성을 바꾸는 거였어요. 이게 기억이었거든. 됐어? 그럼 이 내용대로여야죠. 그 내용대로 자 2번 선지 보여드려 갈게요. 관습과의 구별을 드러내서 다르고 싶었어요. 공동체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대놓고 하진 못했지만 시비거리를 대놓고 하진 못했어. 하지만 그래도 다르고 싶었어요. 다르게 보여주서라도 그게 한 가지 방법이었잖아. 다른 구별을 들어서 리로 바꿔서 그 다음에 상대적인 우월과 나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모습을. 2번 똑 떨어지죠? 네, 정답 2번입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4번까지 풀고 이 작품 정리할게요. 자, 4번을 봐주시면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산업화 지웠구나. 산업화 근대 문물을 막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왜 앞에 뭐 소주에다가 콜라 환타를 타면 그걸 무슨 영양제 이런 생각을 한다. 그쵸? 무슨 영양제야. 큰일 나서 요즘 콜라 사이다 먹지도 못하게 하는데 아이들. 그러니까 무비판적인 추종이죠, 말 그대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바로 2번 문제였고요. 자, 어찌됐건 1, 2, 3, 4, 5번을 보니까 살짝
다 보기처럼 얘기하고 있고 잘 얘기하고 있어서 대놓고 딱 이게 틀렸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요? 가서 보면 되잖아. 어디를? 따옴표 되어 있는 부분을. 한 부분만 답만 보여드릴 겁니다. 자, 3번 선지를 보시면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서 30, 40대의 장년층이 그 동네를 이끌어 가게 된 상황이 농촌 공동체 해체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일까는 가서 봐야지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회적인 현실 문제를 1970년대 사회적 현실 문제를 지식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부분을 굵게 써놨어요. 심지어 찾으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봅니다. 페이지 어디 있냐면요. 71페이지 맨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있네요. 굵게 써있죠? 저 읽어볼게요.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해방전에 굵어진 늙은이들이 뒷짐을 지고 물러나자 동네는 자연 30, 40대의 장년층이 이끌어 나갔다. 이 말이 보기 내용이었어요.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동네를 장년층이 이끌어 나갔어요. 이게 과연 보기 내용처럼 공동체 해체의 근본 원인, 얘 때문에 공동체가 해체된 걸까? 그래서 더 읽어볼게요. 뒤를 봅니다. 그래서 뒤를 봤더니 그러나 대개 동네에 주저앉아 농사에 손을 잡혔다는 장년들도요. 그러니까 이들도요. 거의가 여기를 떠나서 너른 바닥에 붙어보려고 몇 해씩 버둥거린 끝에 힘에 부쳐서 제 발로 기어들어온 이들이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뻔히 그거잖아. 거기가 너른 바닥, 넓은 바닥. 그러니까 도시로 이주해 가서 이 당시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그쪽에 대한 동경? 사실은 너무나 무비판적인 동경이지요. 도시만 가면 다 잘 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틀로 가지고 있는 게 왜 도시 빈민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 이주해 왔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게 도시로 이주를 해갔지만 거기에 정착하지 못해서 버둥대다가 힘에 붙여서 다시 기어 들어온 장년층이죠. 됐어? 그래서 공장에 들어가도 뭐 밀려나거나 혹사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들어왔어요. 됐어? 저 이제 얘기할까요? 다시 들어갑니다. 동네를 이끌어가는 얘가 공동체 해체를 가져온 원인, 즉 다시 얘기할게요.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해체됐어? 이미 도시로 이주했다는 거 이 자체가 공동체 해체가 됐었던 거죠. 공동체 해체 이후의 일인데요. 맞아요? 그러니 얘가 원인이 아니지요. 이후의 일이지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라고요. 앞뒤를 보면서 내가 찾겠다. 사실은 그래서 줄거리를 찾는다고 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왜 우리 틀린 좀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틀린 그림 찾기처럼 잘 보고 지문에서 무언가를 찾겠다. 이게 문제 푸는 능력이지.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식으로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절대 안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묻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국어는. 문맥 능력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애초에 국어 그 수학 능력이라고 하는 것의 취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마무리 되셨죠? 자, 이 작품 이렇고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네. 이 작품에 대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막 왜냐면 이게 EBS 좋아하는 작품이거든. 그래서 한마디만 이제 정리만 잠깐 하고 갈게. 이 작품은 우리 동네 이씨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씨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름이 이낙천이야. 뭐 본인이 바꿔서 리낙천이라고 바꿨는데 이 이름 자체도 사실은 좀 반어적인 명명이죠. 반어적으로 이름을 지칭한 걸 반어적 명명이라고 하는 거 알지? 굉장히 낙천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그냥 비판적이고 개탄적이고 그냥 생각해 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긴 한데 자, 이 사람은 이제 마을이 이렇게 공동체 원래 이렇게 소박하고 공동체적인 마을이 변해가는 아까 라제에 있었잖아. 물질적인 조건 등에 맞춰서 변해가는 이렇게 근대화된 이런 물결의 흐름을 타는 이 지금의 모습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왜 우리 마을이 이렇게까지 변했을까라는 생각에 나는 남들하고 달랐으면 좋겠고 좀 정신 차리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조금은 좀 올바르게 살고 싶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남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어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우리의 것인 것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뭐 이렇게 한 거지만 결국 나중에 이제 이게 그 불법 양조 옛날에 이제 술을 집에서 막 거르고 하는 걸 못하게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본인이 정작 걸리고 나니까 자신의 이름을 부정하거든요. 저 이낙천 아니에요. 저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남들하고 다를 게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시 이름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전개되는 내용인데, 결과론적으로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저 이 씨가 아니라 이 씨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마을의 그런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작품이죠. 이게 연작 소설이라서 황씨 이야기, 황씨는 아주 황씨를 비판하고 싶은, 알고 있죠? 이런 소설입니다. 한 번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작품이 많이 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거 마지막 작품이 다시 앞으로 넘어가신 게 마지막 작품 58페이지요. 임철우의 눈이 오면이 가장 조금 쉬워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틀려도 돼. 쉽다 그러니까 또 틀리면 마음 아플라. 자, 준비하시고요. 자, 좀 여유롭게 풀고 좀 가볍게 마무리하겠습니다. 4분 드릴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시간은 다 됐고 바로 이제 문제 들어갈게요. 많이 어렵진 않았죠?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기출인데 그러니까 앞뒤 문맥만 보면 조금은 쉽게 풀이가 될 수 있는 작품이어서 제가 맨 마지막으로 밀었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답 위주로만 제가 이건 체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지문 자체가 우선 보기를 먼저 볼게요. 자, 1번이 서술상 특징 문제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간략하게 넣었어야겠지. 예를 들면 1번에 1번처럼 회상 가면 너희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 글을 읽을 때 이게 회상일까 아닐까? 읽다 보다가 회상이라고 하는 조건이 될 만한 무언가가 딱 체킹되는 순간 이거 회상 맞네? 그러면 다시 오셔서 1번에 1번을 보니까 회상을 중심으로 회상만 있다면 1번 선지는 무조건 맞는 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을 하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 계절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머릿속에 있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이따가 읽으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A 앞뒤만 봐도 되잖아. 대충 앞뒤만 읽어도 혹은 중략 전까지를 이렇게 어쨌든 지문을 뭐 읽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니까 이거는 또 쉬웠고요. 자, 3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쨌든 보기를 제일 먼저 푼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보셨으면 될 겁니다. 자, 보기 자체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서요. 보기가 줄거리를 막 얘기해주고 있진 않았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따라서 그에게 이런 감정이 든다만 나왔었지 줄거리가 딱히 없어서 제가 이제 줄거리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던 얘들아 급속한 산업화하고 도시화 즉 근대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초점이 이제 다른 거야 얘는. 이것으로 인해서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는 이야기가 초점이에요. 이제 어머니가 여기서 나오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정말 일찍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억척스럽게 두 아이를 키우면서 물론 이제 장남도 나중에 죽었지만 여기 나오는 그라고 하는 찬우야이 하면서 읽잖아. 거기서 이 찬우가 둘째 아들인데 이제 둘째 아들이 성장해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부인도 나오잖아. 뒤에 중략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자꾸만 가자 그 꼬드메라고 하는 곳이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치매가 되니까 과거로 회귀를 하자. 치매라고 하는 건 자꾸만 옛 생각은 기억이 나게 되는 그래서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들인 찬우가 어머님을 모시고 기차를 타고 이제 가면서 과거 회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물론 고향에 대한 생각이죠. 좀 서글펐던 일 그리웠던 일 이런 생각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앞부분에 와 있는 어머니와 국수 그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그런저런 이런 이야기들을 과거 회상 형식을 넣은 거예요. 지문을 조금이라도 읽은 학생은 알겠지만 맨 마지막 부분 중략 이후 부분이 그라고 하는 인물이 그러니까 이미 부인이 있다는 건 성인일 거 아니니 얘들아 그렇죠?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뭐 치매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앞부분은 그라고 하는 인물이 어렸을 때 얘기란 말이야. 그럼 이미 끝난 거 아니니? 어렸을 때 얘기라고 한다는 것은 어쨌든 과거 해상 장면일 거 아니니 이미 그는 이제 자랐는데 물론 그게 시간 순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보면 빨리 중략을 찾아보시면 중략 찾으셨습니까? 페이지로는 59페이지예요. 그 후 그는 두 번 다시 그 빈민 구호소 식당 앞에서 얼쩡거리지 않았고요. 아마 그런 기억이 있는 것 때문인지 몰라도 두 아이 아버지가 된 지금까지도 인 거니까 그전께 해상 장면 맞죠. 그렇다면 1번에 1번 맞을 거고요. 자, 2번은 당연히 3번 나머지 할 거 없었을 겁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줄을 보시면 되는데 밑줄 보면서 앞뒤 문맥 보고 자 앞뒤 문맥 보고 고르는 거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1번만 보여드리면 기억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도 배가 고프디야? 고팠냐? 뭐 이런 뜻이죠. 그 넓은 운동장을 다 걸어 나올 때까지 불현듯 어머니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꼭 그 한마디였고요. 반드시 그를 향해 묻는 말이라기보다는 넋두리 같은 것에 더 가까웠지요. 그리고 나서 웬일인지 어머니가 교문 밖을 나서고 나서는 왼쪽으로 꺾어져서 구호소 식당이 보였고 그걸 보자마자 까닭모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내가 뒷걸음질을 쳤어요. 최대한 제가 여기까지 읽은 이유가 뭐냐 앞뒤를 본다는 것이 정해진 선상 한 문장이야 두 문장이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선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자 기억을 봅니다. 어머니가 넋두리에 가까운 말로 한 게 맞고요. 뒷부분에 읽었죠. 아들의 배고픔을 언급한 것은 그렇게까지 배고프디야 라고 한 것은 그가 구호소 식당을 보았을 때 느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이어졌죠.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진다는 표현 맞잖아. 구호소를 보고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1번 선지는 맞는 거. 이렇게 찾는 거. 자, 디귿을 보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니까
먹어라이, 어서 먹어보란 말다라고 하고 나서 밑에 어머니 음성에는 어느새 아까 냉랭함은 거의 지워져 있었고요. 그는 몇 번 망설이다가 젓가락 뽑아들고 무조각 하나가 덩그러니 떠있는 그 구호용 가락국수를 먹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던 그는 그만 젓가락을 딸깍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왜냐면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이렇게 지문을 읽으신 거 맞습니까? 답 확인할까요? 자, 3번 들어갈게요. 어머니의 냉랭함이 사라진 음성까지는 맞지요. 사라졌다라고 했어, 뒤에서. 그러니까 맞지만 그에게 국수를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그에게 불길함을 느끼기 위해서 젓가락을 딸깍 놓는 행동에 영향을 줬다고? 엄마가 냉랭함이 사라지면서 한 디귿 때문에 젓가락을 놨어요? 아니요. 디귿 때문에 망설이다가 먹었지요. 그게 정답이고요. 딸깍 놓은 이유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서요. 그러니까 냉랭함에 사라진 디귿의 대사 때문에 젓가락을 놓은 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걸 누가 못 찾겠냐고 얘들아. 그치?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여러분들의 학습에 제가 주요되게 계속 얘기했던 거 알죠? 왜냐면 이제 3문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거든. 끝자락에 와 있어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지문에서 찾으세요. 이것만 철저하게 지킨다면 어떤 지문이건 똑같은 조건이야 얘들아. 고3에 낯선 지문을 본다는 건 수능에서 고3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조건입니다. 누구라도 그 작품을 보진 않았어요. 물론 있을 수 있지. 하지만 크게 도움도 안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모두에게 내가 낯설면 다 낯선 거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지문에 써 있잖니? 우리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건 써 있는 걸 찾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찾는 능력을 키우시는 겁니다. 제발 잊지 마세요. 수능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자. 자, 다음 시간까지도 놓치지 마시고요. 아, 나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았어 라고 해서 다음 한 주를 뺀다는 건 그만큼 실력을 조금 더 탄탄하게 다지는, 자기도 모르게 세뇌될 수 있는 시간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나온 학생들 모두 다 다음 주까지 꼭 나와서 마지막 완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다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